안녕하십니까. 조합 정상화 모임입니다. 오늘 26년 4월 13일이네요. 해임 총회를 하기로 했던 4월 18일 대비 이제 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 주말에 조합원 여러 명이 모여서 좀 복잡하게 오랜 시간이 걸린 우편물 작업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우편물의 내용은 해임 총회의 일자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해임 총회를 4월 18일에서 6월 6일 토요일로 연기합니다. 6월 6일 토요일로 변경하고요. 이거는 허그보증 기간 만료해서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조합에 계속 협박을 했었죠. 그 영향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현 조합은 4월 18일 자신들이 해임이 되면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현재 대출기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서류를 허그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임총회 일자를 결정한 3월 27일, 사실 현 조합은 이미 이때 이사회를 마치고 대의원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즉 총회 상정 안건을 이미 결정한 것이고, 그 일정되더라면 4월 6일날 원래 대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회가 4월 6일이 아닌 4월 8일로 연기가 되었죠.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총회 상정 안건을 추가해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추가 안건 상정은 이번 총회 책자에 들어있는 총회 3호 안건 허그 보준 연장의 건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임총회 공고를 한 3월 27일 금요일 이후인 3월 28일에서 3월 30일 월요일 사이에 조합은 아마도 추가적인 이사회를 하기 위해서 해서 결정을 했을 것인데, 설사 이사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의원의 책자 인쇄물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2일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원을 4월 6일이 아닌 8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 이틀 늦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합은 3호 안건, 즉 허그 보증 연장의 건을 총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5월 31일 대출 만기를 연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 안건은 이사회에서 그냥 의결하거나 혹은 대의원에서 결정하여 대출 만기 연장 서류를 제출하면 충분한 건이었는데, 이 건을 해임총회가 있는 18일 다음에 열리는 총회 굳이 상정해서 만약에 자기들이 해임이 돼서 24일 총회가 문제가 생기면 총 15% 연체 이자를 운운하면서 사업이 불가능해진다거나 조합원 개인의 이주비 대출금을 농협이 즉시 회수할 것이라는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국은 이렇습니다. 낯선 새벽에 저희가 새벽잠을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도둑이 집안의 재물을 모두 훔쳐서 집을 나서고 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친 도둑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너와 내 가족을 모두 해치겠다 하고 위협을 합니다. 도둑들의 얼굴을 본 저는, 이놈들은 지금 당장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짓, 즉 강도짓도 할 수 있는 놈들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합의 형국입니다.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해임총회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우체국을 찾아가서 혹은 찾기 쉽지 않은 우체통을 통해서 서면결의서 우편을 보내주시면서 조합원 과반수의 총회 구성 요건을 갖추어 해임총회를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왔습니다. 단 한 명의 OS도 동원하지 않고 말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낸 우편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아침에 보낸 우편물인데요. 이게 대봉투가 있고 소봉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봉투, 소봉투 양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소봉투 양이 더 많죠. 소봉투, 대봉투로 분류되는데, 소봉투는 이미 서면결의서를 내신 분한테는 저희가 서면결의서하고 회신용 봉투를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소봉투로 보낸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두툼한 게 있죠. 두툼한 것들은 대봉투가 없어서 소봉투에 이게 구겨서 집어넣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여기에는 서면결의서가 없습니다. 왜? 이분들은 이미 내셨거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결국은 6월 6일로 해임총회를 연기합니다. 그 장소는 기존과 똑같이 관악청소년센터 소극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그 등기부편말에 이 소식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깡패, 저희 참 표현을 뭘로 해야 될지 애매했어요. 깡패라고 할지, 악의 축이라고 할지, 악당이라고 할지, 악의 사슬이라고 해야 될지
악마의 물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제일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요게 좀 표현이 바뀌어서 간 우편물도 있어요. 하여튼 그 위협에 굴복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해임총회를 연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둑이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을 해칠 것이다 합니다. 결국 가족을 살려야죠.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진행하는 해임총회가 맞지 안 맞을지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조합원이 개인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갑자기 대출금 회수를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해임총회를 허그보증 연장기한 만료일인 5월 31일 바로 다음 토요일인 6월 6일 날 현충일을 걸고 그날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원들을 이렇게 위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임이 되면 당신의 대출금도 6월 2일이면 갚아야 돼 라는 협박이고, 대출금을 못 받으면 당신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해서 금융권 거래도 불가능해질 거야, 이것도 협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연체이자 15%를 상당 기간 지불하고 금융권이 우리 사업장을 외면하면 결국 우리 조합의 재개발 사업이 망한다 라는 협박입니다. 그러니 해임총회 서명결의 쓰지 말아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빨리 서명결의 취하서 및 해임총회 반대 서면을 작성하라 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 협박이죠. 그래서 저희는 OS를 단 한 명도 고의하지 않고 발의서부터 현재 해임총회 서원 수준까지의 서명결의서를 조합원들의 자원봉사자 23명입니다. 정확히 봉사자와 우편 발송의 노고까지 감수하시는 조합원들의 수고로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임총회 성공이 깡패 혹은 악의 축, 악마들의 손에 의해서 가족을 희생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2달이 지연이 되죠. 정확히는 48일입니다. 결국 새벽은 올 것이고 조합원에 대한 조합으로 변해서 조합원 분양가는 기필코 낮춰질 것입니다. 해임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인권 성비를 준비하고 이때 해임된 조합 임원이 어떠한 버티기를 하여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저희는 준비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단 기간의 사업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조합장께서 자기가 해임이 돼도 소송을 걸어서 8개월에서 1년 반 늦어진다고 했는데요. 그건 그 사람 얘기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은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조합 임관 선거에는 어떤 새로 조합을 잘 이끌어 가실 생각이 있는 모든 분이 임원 후보로 입후보하여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해임을 당한 장영호 조합자나 양명원 총무도 그 선임총회에 출마하셔서 다시 선택을 받아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잃어버린 2달의 지연과 관련된 약 30억 이상 될 거예요. 사실은 30억은 원래 우리 조합원들이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결국 이 깡패들의 위협, 이것 때문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악마 퇴출 비용입니다. 5월 23일은 그 대신 4월 18일 저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5월 23일로 대관일자를 변경했습니다. 오후 2시에 조정모 비전 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합원들의 제안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요. 근데 이건 사실 급히 저희가 준비한 거라서 저희가 조정모 비전 설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떠한 주제를 갖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말고 뭐 새로운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서 서로 우리가 의견 나눔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서로 상대방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회자를 모셔서 사회를 보게 해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때 5월 23일은 조합 정상 모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조합이 어떻게 됐으면 그런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추가 의견도 받고 상대방 의견은 어떤 것인지 듣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번 4월 24일 날 어차피 조합이 총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거보다 먼저 5번 먼저 설명드리고 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등기우편에 동봉해드리는 해임총회 서류와 관련해서 현재 해임총회 서명결의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신 분들, 이분들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 서면결의 철회서 작성을 원한다면 무조건 거절하시면 됩니다. 썼다 안 썼다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작성해준 서면은 잘 보관하고 있으며 6월 6일 총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서면결의서 자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기작성자에서는 서면결의서를 동봉하지 않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면결의서를 또 가면 내가 안 썼나 하고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소봉투에 서명결의서를 동봉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직 서면을 작성해 주지 않은 조합원분께서는 다시 서면 결의서와 회신용 봉투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게 큰 봉투에 드린 거예요. 아직 우편 발송이 불편하실 경우 귀대개 우편함에 넣어 놓으신 후 이 제 전화입니다. 010-3911-7934로 연락 주시면 비대면 방문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도 그렇고 부산도 갔다 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연락 주십시오. 작성하실 서류는 서면 결의서 한 장이며 뭐 위임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관련법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게 도정법에서 강제합니다. 신분증은 사진을 찍어서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뒷번호는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가려주셔도 제가 가려서 사용합니다. 혹시 제가 가려서 사용하지 않으면 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려서 사용합니다. 혹시 OS료 요구로 서면결의 철회서를 작성하셨으면 얼른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철회서의 재철회를 준비해서 다시 유효하게 만들겠습니다. 서면결의서 철회서는 우리 모두를 망치는 독극물입니다.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24일 총회 안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사실 요거는 좀 더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3번 보증 연장 이거는 찬성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어떤 구실을 대서 이게 망가지게 만들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다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기반시설 6번 기반시설 추가 용역 이거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는 20몇 억인가 그럴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해요. 이거 반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용 추가 이거 너무 과다해요. 다원인가 뭐 거긴데 이거 좀 저는 반대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번하고 12번입니다. 이 양창에 4.5억에 강제 조정된 금액하고 고양교역에 17억을 더 준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면 양창이 저희한테 그 지작물 철거 비용을 더 달라고 요구했어요. 7억 5천인가 요구했어요. 근데 그거를 대의원에서 이미 계약서 자체에 아무리 내용이 변경해도 공사대금을 증액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계약서에 돼 있는데 또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누가 제동을 걸은 바람에 이게 대의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양창이 미친놈이죠. 15억을 달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조합하고 양창은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4.5억을 주면 어쩌겠니라고 강제조정을 법원에서 얘기해요. 이 강제조정은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우리 거 안 받고 그냥 소송 끝까지 하자. 그러면 저는 이거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교회 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교회도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자기들 예배당 임대료가 늘어나니까 돈을 더 달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고향교회한테 야 그 돈 더 줄 수 없으니까 소송을 걸어. 법원이 주라고 하면 줄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금액이 무려 17억이에요. 이거를 법원에서 강제 조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 들을 의무 없습니다. 거절하고 소송 끝까지 가면 이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11번, 12번은 무조건 반대해야 됩니다. 자, 15번은 지상권 설정.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상권 설정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굉장히 반대를 하던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반대를 하는데 가능한 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걸 받아내야죠. 받아내고 줄 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작년 6월달에 4억 5천을 준다고 서울시에 제시했는데 이거를 다시 4억에 맞춰서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나온 거예요. 이 바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협상을 합니까? 그래서 15번도 반대해야 됩니다. 나중에 서울시에 다시 조건이 올 거예요.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우간평 이게 이번에 한다고 안건을 껴냈는데 조합에서는 종우간평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다가 그 난리 지랄을 떨다가 지금 조합원들이 하니까 그 다음에 해임총회를 한다니까 이 종우간평도 조합원들이 원하면 한번 해볼게 라고 안건을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종우간평의 수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비를 줄이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회 안건은 사업비를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소폭 조정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가 조정 없는 재간평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더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 좀 더 있다가 일반 분양가 조정을 확실히 한 다음에 한꺼번에 종후간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회 비용 조합 임원의 OS 사랑에 우리 조합원들이 돈을 대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지 이거 반대한다고 해서 총회가 빠그라지는 일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것들은 반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회 일자를 6월 6일로 미루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합원들이 다치는 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